안녕하세요, 세령입니다. 일단 중학교 꿀팁 영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츠에 미처 다 못다는 내용도 많고 댓글로 적어주시는 의견도 정말 많아서 롱폼으로 길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쇼츠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꿀팁까지 모두 탈탈 털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건 준비물인데요. 이 준비물에 대해 댓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가장 필수적인 준비물은 필기도구, 필기노트, 그리고 파일 이 정도예요. 필기도구의 경우 샤프, 지우개, 삼색 볼펜, 형광펜, 컴퓨터는 꼭 챙겨주시고요. 필기노트는 3권 정도는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파일의 경우는 아코디언 파일과 일자 파일로 나뉘어요. 아코디언 파일은 파일 여러 개가 아코디언처럼 쭈르르르 이렇게 붙어있는 파일인데요. 부피가 커서 잃어버릴 우려가 적고 파일 하나에 여러 과목의 학습지를 넣을 수 있어서 편해요. 다만 포트폴리오생 평가를 하면 과목별로 학습지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때 파일에 넣어서 제출할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거든? 그리고 학기 말이 되면 학습지가 정말 많아져요. 그때 좀 무거워진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만약에 L차 파일을 가져가실 거면 여러 개 챙겨가셔야 됩니다. 과목별로 구별도와야 되거든요. 가볍고 분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지가 잘 빠져요.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향에 맞게 둘 중에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중학교부터 학습지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파일은 반드시 지참하기. 담요랑 인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온화노트가 확실한 분들만 가져가세요. 평소에 사물 안에 처박아두고 쉬는 시간에 톡 잠잘 때만 꺼내실 자신 있으신 분들, 금지하는 학교도 많으니까 홈페이지 가서 교칙 살펴보시고, 그리고 슬리퍼를 이제 실내화로 신어도 되냐는 질문을 정말 많았는데요. 이거 학과학이거든요. 이것도 홈페이지 교칙 확인하세요. 다음은 학교 생활인데요. 선배들한테 찢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대거나 먼저 시비 걸지 않는 이상 선배들은 대부분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배가 후배를 무서워하는 경우도 은근 많아요. 영화처럼 그냥 가만히 지나다니는데 야, 너 돈 좀 있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잘 보이도록 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중학교는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달라서 만나게 되는 쌤들이 정말 많거든요. 생기부뿐만 아니라 수상, 서술형 평가 때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서술형 평가는 내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포괄적으로 정답을 인정해줄지는 출제 선생님이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꼭 잘 보이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교과 점수, 즉 시험과 수행평가가 만점이라고 내신이 만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상, 봉사 같은 것도 꼭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봉사는 외부 봉사보다는 교내 봉사를 꼭 다 채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유학기제가 있잖아요. 자유학기제들을 잘 이용해서 전체적인 진로는 중학교 때 다 정해놓고 고등학교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고등학교 때 일정한 진로 파는 게 대학에 더 유리합니다. 뒷말은 절대 금지예요. 절대 금지. 이거 언젠간 나락하고요. 당사자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서열 높은 무리가 생기게 돼요. 학년 전체에 퍼져있는 무리가 있거든요. 너무 겁먹진 않으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눈치는 좀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가다 만만해 보이는 애들한테 은근슬쩍 꼽주는 애들도 있거든요. 무시하되 반박하고 막 이렇게 나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괜히 학교생활을 찝찝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그중에서도 국영수제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국어는 뭐니 해도 수업 잘 듣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발 수업 잘 들으세요. 문학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해석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출제자인 선생님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수업 잘 들으시고 필기 꼼꼼히 해주세요. 필기 수업 들으면서 하다가 내용 놓칠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수업 들으면서 아무 노트에도 휘갈게 써놓고 쉬는 시간에 다시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아예 필기할 시간을 따로 주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국어는 수업 잘 듣고 필기하는 게 시험 보고의 반입니다. 출판사 자습서랑 평가문제 구매해서 다시면 돼요.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학서 같은 거 사서 추가로 해주셔도 좋아요. 국어는 외부 지문의 관건입니다. 평소에 책 많이 읽고 문학, 특히 고전 문학 눈에 익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영어는요. 지문 원문을 외우고 단어, 문법 외우시면 돼요. 단어는 당연히 학년 수준에 맞춰서 시험 문제에 나오지만 혹시 불안하다면 교과서 단어 외에도 조금씩은 건드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문법은 필기 필사로 눈을 담아주고 평가 문제점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기출문제도 핑핑 돌리고 꼭 출판사에 맞는 문제집 사셔야 돼요. 지문 다릅니다. 요거는 문법도 달라요. 영어는 자료 다다익선이고 모르는 건 해설을 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문은 달달달달달 택지에 쓸 만큼 외우시진 않으셔도 돼요. 보고 이 문법이 쓰였구나,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알 정도면 괜찮습니다. 단어 외우실 때 품사 외우세요. 품사.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딱 좋습니다. 개수 고르는 문제, 고배점 문제로 많이 나오니 하나하나 꼼꼼히 보세요. 수학은 가장 어려워하고 갈피를 못 잡는 과목인 것 같아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요. 수학은 특히 문제집의 종류, 난이도에 따라 공략하는 부분과 수록되어 있는 문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약점과 목적에 맞는 문제집을 구매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문제집을 풀기 전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쭈루룩 다 마스터해주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는 교과서 기반으로 출제되니 시험 문제 근원부터 봐줘야겠죠. 문제에서 묻는 것 중요 포인트, 풀이까지 모두 익혀주세요. 교과서가 정리됐다면 개념서와 유형서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조적인 공식이나 정의와 같이 개념이 숙지가 되지 않았다면 개념서를 추천해요. 개념서는 개념 원리가 유명한 만큼 제일 좋더라고요. 책 보면 다 아는데 문제 풀 때 막힌다면 유형서. 유형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쌤을 추천드려요. 문제의 퀄리티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베이직 쌤, 라이트 쌤, 다양한 난이도의 쌤 시리즈가 있어서 자신의 실력과 목표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개념과 유형을 병행하고 싶으시다면 또 개념 유형도 좋아요. 이것도 난이도가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적으로 쉬운 문제도 못 푼다, 개념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분명 문제를 보면 무슨 개념으로 풀어야 될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응용력, 사고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개념서보다는 낮은 난이도의 유형서를 추천해요. 난이도가 낮은 유형서 대부분이 개념 문제도 포함하고 있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쌤 시리즈에서 난이도가 낮은 베이직 쌤이나 쌤 B가 대표적이에요. 수학은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한 학기 정도 전에 1동 미리 돌려주세요. 개념서나 쉬운 문제집은. 수학에 대한 이해가 빠르신 분들이나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쌤 같은 유형서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문제 풀 때는 헷갈리지 않게 풀이 깔끔하게 적어 내려가셔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나 네모, 세모 같은 표시로 강조해주세요. 채점하실 때 빨간색, 파란색 준비해주시고 빨간색 펜으로 정보 표시해주시고 틀렸거나 못 푼 문제 다시 풀어보세요. 10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도 정답을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뼈들이 약간 참고하거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부터 추천드리지만 그럴 수 없는 문제는 해설지 최대한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본 다음에 이제 오답을 정리했다면 파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파란색 볼펜 꺼내주시고 오답 혹은 질문의 이유를 적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마지막 복습을 할 때 몰랐던 문제만 쓱쓱 돌아서 볼 수 있어서 효율이 정말 많아요.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꼼꼼히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저희 수학학원 선생님께서 주신 꿀팁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공유드립니다. 저는 한 학기당 3회 독식을 하고 시험 봤어요. 쌤, 일품, 고쟁, 루트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요. 분량 라벨도 조금씩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고난도 문제집 하나는 클리어해보세요. 수학 시험을 볼 때 우리를 가장 초조하게 만들고 끝나고 나서 이제 울게 만드는 중학교 바로 시간 부족인데요. 이제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꾸준히 문제를 푸는 것밖에 없어요. 손에 익으면 확실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방법 열심히 하시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보충하시면 문제 하나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의 관문이 많죠. 검토. 근데 검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까 문제 한 번 풀면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동시에 검토를 하는 습관을 길렀어요. 중간중간 문제는 잘 읽었는지, 놓친 조건은 없는지, 계산 제대로 했는지 체크해요. 저라면 문제 하나 푸는 시간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싶으시겠지만 꾸준히 해서 스킬을 익히면은
문제 푸는 시간은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 기출 문제도 시간 재면서 가능한 많이 풀어주시고요. 사회 역사는 수업 시간에 필기 잘 해주시고 교과서 학습지 최대한 많이 정독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 교과서 정독 빼먹지 마시고 출판사 평가 문제집 써서 문제풀이 훈련도 동의해줍니다. 암기 과목도 내가 어디가 암기가 안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문제 꽤 많이 풀어보셔야 할 거예요. 문제집 풀고 싶으시면 한 끝이나 체크체크. 과학도 교과서 읽으면서 개념 확실히 다지고 문제 풀어주세요. 개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과학이기 때문에 개념 잘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평가 문제집도 좋지만 저는 과학은 오투, 하이탑 이 두 문제집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을 최대한 정리해 담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중학교생활 응원합니다.